수요일은 언제나 잠부기. 참 좋다. 네, 오늘도 무척 더웠습니다. 맞습니다. 정읍 최고 기온이 37.8도, 전주가 37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뜨거웠는데요. 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살수차가 지나가도 이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전북 지역 온열 질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119 구급대 출동이 늘었다고 해요. 네, 특히 어르신들은 정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는요, 60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요. 네. 논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본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보충 잘 해주시고요. 네. 주변에서도 서로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더울 땐 시원한 것 그리고 잘 챙겨 먹는 게 참 중요한데요. 순창에 가서 즐겨보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순창에 가서 먹고 놀고 즐기고 신나게 여행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오늘은 순창으로 렛츠고! 순창에 가서 대한민국의 자랑 장류를 맛봐야죠. 그리고 순창 섬진강에서 명랑한 하루 수상 레저로 놀아보세요. 물놀이로 추억을 쌓는 이런 즐거움 놓치시렵니까? 먹거리까지 매력적인 고장. 순창과 핫하게 사랑에 빠져볼까요? 순창에서 놀고 즐기고 먹고 놀질먹. 한옥기와가 정겨운 이곳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햇살 가득한 마당엔 보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숨쉬는 항아리마다 된장, 고추장, 간장, 숨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우와! 이것이 순창의 장이죠. 흉내낼 수 없어요. 순창에 오니까 이런 장독대들부터 여러 장류들까지 곳곳에서 고즈넉함이 느껴지네요. 순창에 왔으니 고추장 명인의 손맛도 봐야죠. 장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오, 저거 소고기보다 좋다는 더덕. 고추장 맛이 어떠냐에 따라 맛이 다르죠. 와, 역시 장이 맛있으니까 장아찌도 정말 맛있네요.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순창에서 가족들과 놀기 좋은 곳으로 갈까요? 발효 소스 톡을 134m 원형 저장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와, 순창 발효 테마파크에 와서 이런 토굴을 다 보네요. 네, 여기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토굴 형태의 전시관인데 저희 이제 순창이 이제 장류로 유명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든 전시관입니다. 전통장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고추장, 된장, 간장, 식초는 순창의 4대 소스. 순창에서 감이 많이 생산돼 감식초. 미생물을 활용해 2번 발효시킨 토마토, 고추장. 대한민국 장류 발전도 무궁무진하고 세계의 소스도 구경하니 이 재미 어쩔 거야? 와, 소스들의 종류가 진짜 다양하다. 장류 연구소에선 발효 연구가 계속되는데요. 오랜 시간 숙성되는 과정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근데 제가 쭉 둘러보다 보니까 조금 쌀쌀한 느낌이 드네요. 처음에 이 토굴이 그 계단식 논이었어요. 그래서 그 논을 평탄화시키고 그 위에다 이제 지금 굴 형태 인공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고 흙을 덮어가지고 이제 만든 전시관인데 그 구조적 특성 덕분에 연평균 15도에서 20도 정도 저희가 유지가 되거든요. 한여름 피서지로 딱인데요. 순창에서 먹는 여름 간식 아이스크림 좋죠. 그런데 좀 특이하다고요? 고추장 아이스크림? 아, 이거 먹어 말어 고민되는데 예은 씨 맛이 어때요? 달콤한데요? 맛있다. 아! 근데 뒤에 고추장 맛이 나요. 오, 좀 알싸한데요? 와, 미끄럼틀이다. 너무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와, 순창이 장류들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도 있는지 몰랐어요. 이곳 향가 유원지에서 낮은 수심을 이용해 갖고서는 잘 노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요. 다른 곳은 수온이 좀 낮은데 이곳 섬진강 줄기 같은 경우는 수심이 조금 낮다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수온이 22도 이상이 돼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 말까지 물 속에 들어가서 충분히 재밌게 노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야 순창에 이렇게 재미난 물놀이 시설이 있었다는 거야? 매력 넘치는 수상 스키에 스릴 넘치는 웨이크보드, 시원한 해방감 제트스키까지 오예! 섬진강 놀이터 액티비티 끝판왕이잖아. 구경만 할 수 없다. 안전하게 준비 완료. 오늘의 도전 제트스키. 와, 이게 제가 탈 보트인가요? 네, 제트스키고요. 오른쪽 앞으로 나가고요. 왼쪽 버튼 후진이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네. 저 빠지면 어떡해요? 저희 코치님들은 일종 면허 소지자이기 때문에 동승 하에 누구나 오셔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 출발! 모터보다 소리가 더 커지는 즐거움 금방 배우네요. 너무 신나요!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사실 오늘 살짝 덥잖아요. 근데 제트스키를 타니까 이 시원한 물결이랑 물살이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바람까지 맞으니까 오히려 시원한데요? 시원하죠? 더위 사냥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제트스키 추천합니다. 끈을 이제 뭐에 도전하시나요? 올려서 조여주시고 앞으로 입수가 흉해도 참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 당겨주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엉덩이 들고 오케이 멀리 가 탈펴. 아 예은 씨 버리고 가는 건 아니죠? 저 섰어요. 일어난 거 보셨어요? 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다시 도전하는데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섬진강 오뚜기 힘내라. 오 마이 갓. 이거 성공인데요. 장류의 고장에서 장하다 장해. 축하의 물 세레머니. 물놀이 제대로 즐기는데 올여름은 여기를 찜했습니다. 자연에서 재밌게 즐기기 완전히 좋은데요. 노느라 지쳐 꿀잠은 예약. 그런데 배고파서 밥도 예약하고 싶죠. 순창에 왔으니 맛있는 거 먹어야죠. 손맛 장난 아닌 곳에서 순창 삼합을 만납니다. 저는 사실 순창하면 고추장, 된장, 간장, 짜가지 이런 장류들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이 한상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장류의 고장이잖아요, 순창이. 음식을 한번 이렇게 순창 특화 음식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순창의 장맛으로 개발한 음식. 간장김치에 순창 된장으로 삶은 쫄깃하고 부드러운 수육. 이 조합에 홍어를 대신해 가세한 섬진강 민물장어까지 맛과 정성이 섬세합니다. 순창 토마토 고추장, 씨간장, 청국장 된장으로 해갖고 장류 삼합이에요, 이게. 그럼 삼합이니까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드시라는 적은 아니에요. 이거 순창 삼합은 이 씨간장 김치찜에다 돼지고기도 싸서 드셔보시고 장어는 또 장어대로의 맛이 있으니까 따로 드셔도 됩니다. 순창에서 만든 독특한 소스를 올려 수육 한 점. 진짜 맛있어요. 묵은지로 만든 간장김치는 순창 아니면 흉내 불가죠. 독특한 된장 소스 레시피에도 정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청국장과 된장이 만나면서 굉장히
구수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수육의 담백함까지 같이 합쳐지니까 입안에서 다양한 맛의 이 조화가 요동을 치는데요. 순창 삼합을 드셔보시면 진짜 순창의 맛을 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놀이 피로 싹 풀어주는 장어 먹으면 감동이죠. 순창에서 먹는 된장국은 장맛, 손맛 다 담겨 있어서 먹으면 보약입니다. 아, 이 깊은 맛. 저는 오늘 이곳 순창에 와서 섬진강도 가로질러보고 순창의 이 깊은 맛도 알아보고 느껴보았는데요. 오늘 순창에서의 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발효 음식 대표고장 순창. 이곳에서 장류의 깊은 맛을 배우고 특색 있는 음식을 직접 맛보는 즐거움, 그리고 섬진강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여행. 여러분도 순창으로 놀러 오세요. 와, 순창 발효소 스톡을 이렇게 더운 날 가봐야겠는데요. 한여름에도 온도가 높아봤자 20도라고 하니까 에어컨 튼 것보다 시원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 시원한 토굴에서 우리나라 장류 구경도 하고요. 세계 여러 나라 소스 이야기도 듣고 가상 체험도 즐기면 참 좋겠네요. 맞습니다. 또 여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과거 조선시대에서 간장을 몸에 바르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간장을 좀 발라봐야겠어요. 또 이 순창 섬진강 수온이 따뜻해서 이 수상 레저 즐기기도 참 제격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수상 레저 같은 활동적인 거 정말 좋아하는데 네. 저도 한번 가서 웨이크보드 배워봐야겠어요. 예, 맞아요. 네. 이 미끄럼틀이랑 물놀이 시설도 참 잘 준비돼 있어서 가족들 피서지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나게 놀고 순창의 간장, 고추장, 이 된장으로 만든 특화 음식, 순창 삼합까지 딱 먹어주면은 완벽하겠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순창이 더더욱 핫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피서 계획 세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 무더위를 뚫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뜨거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달고 단 멜론을 수확하는 고창으로 가봅니다. 맞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 오늘부터 새롭게 만나는 코너죠. 이 점드락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코너입니다. 점드락, 이 뜻 뭔지 아십니까? 알죠. 이 전라도 방언이잖아요. 네. 하루 종일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김광집 리포터가 점드락 일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 모습 궁금하시죠? 네, 점드락 리얼 체험 멜론 농사 해볼란게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 종일 점드락 일 한번 해볼란게요. 일하며 몸소 배우는 다양한 전북의 맛과 멋. 이것이 바로 찐 전북 경험기. 점드락 리얼 체험 시작합니다. 너무 덥네 진짜. 몇 도야? 잠깐만요. 우와, 31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과즙이 풍부하게 나는 과일 먹으면서 딱 쉬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여름 과일 하면 떠오르는 게 수박이실 텐데 이 수박을 뛰어넘는 신흥 강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신흥 강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여름 과일 멜론. 달콤한 향과 맛은 물론 부드러운 과육으로 사랑받는 과일이죠. 야,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설마 이 시키겠어. 오늘 멜론 좀 먹고 먹방 시원하게 한번. 여기구나, 여기.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멜론 먹으러 왔습니다. 먹으러 오시면 어떡해요? 일을 하셔야죠. 옷부터 갈아입고 오세요. 옷이요? 일하지 않은 자 먹는 건 꿈꾸지도 말라. 만능 일꾼 광집 씨 출동합니다. 지금은 수확과 동시에 가을 멜론을 심는 시기래요. 그럼 이제 저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메론 심어볼까요? 메론 심는 법은 손가락을 넣어서 빼야 돼요. 여기 구멍을 내가지고 이대로 같이 똑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얼마나 했다고 땀방울이 뚝뚝. 사장님, 저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잘하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이 멜론은 어떻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저기 농장이 장로님 농장이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암으로 아프셔가지고 그게 시초였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아, 그런 슬픈 또 사연이 있었네요. 저 오늘 진짜 열심히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조금만 해도 힘든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원동력 있으세요? 남편도 같이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지금 병원으로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휠체어만 안 줘도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츰차츰 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지팡이 짚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지금은 아빠를 이어받아서 지금은 공부를 하다가 지금 농사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장님, 제가 오늘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시작된 갑작스러운 남편의 투병 생활.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크기만 한데요. 그럼에도 남편이 아끼고 사랑한 농가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은 오늘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야, 드디어 끝났다. 야, 사장님 끝났어요,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따라오세요. 또요? 네, 있어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게 농사라고요. 만능 일꾼 힘내요, 힘! 일은 바쁜데 빨리 오셔요. 사장님 전속력이에요, 이거. 빨리 오세요. 오! 멜론! 우와! 우와! 근데 사장님, 이 멜론은 무슨 멜론이에요? 머스크 멜론이에요. 탐스럽죠?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굵은 네트가 나와야지 멜론도 맛있고 향도 있고 식감도 좋아요. 그렇다면 사장님, 오늘 제가 여기서 할 일은 뭔가요?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보시면은 예. 순이 여기 보면은 예. 이게 다 순이거든요. 네, 네. 이거 따세요. 아, 이거 따요? 예. 여러분들, 이게 순이거든요. 근데 예쁘게 생겼는데 얘는 따줘야 된대요. 제가 열심히 하기로 했거든요. 다 따겠습니다. 순지르기는 꼼꼼함이 필수인데요.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쇠순은 따주는 거죠. 아, 다 땄어. 사장님, 제가 순 다 땄습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사장님?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멜론을 한번 따러 가볼까요? 오, 드디어 멜론! 가시죠. 사장님, 그럼 이 친구 따는 거예요? 네. 어떻게 따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네. 이 라인을 맞추면 돼요. 아, 여기. 여기하고 이 사이즈가 맞죠, 지금? 여기 예. 여기 세 번 까띵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줄기가 꺾이는 부분을 따라 똑똑똑! 나의 첫 번째 멜론 땄습니다, 여러분. 사장님, 네. 제가 땄습니다. 네. 이렇게 따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잘 땄군요, 제가. 네, 잘 따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딴 거는 딴 건데 이게 당도가 어느 정도, 당도는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당도는 14브릭스가 돼야 우리는 수확을 해요. 아, 제가 잘 몰라서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일의 당도는 14브릭스 이상, 크기는 3호에서 4호가 돼야 수확하는 것이 사장님의 철칙이랍니다. 사장님, 다 땄어요, 사장님.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수고 많으셨는데 네. 딱 한 가지 남았는데 네? 그것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또 다른 농사 철칙.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하나하나 포장하고 오직 직거래만 고집한다는 건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정성 그 자체죠. 이제 고지가 코앞입니다. 다행이다. 멜론 출하 대성공! 사장님, 배고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예, 가시죠. 드디어 만나는 멜론 새참 한상. 수분 충전은 물론 당도에 비해 칼로리도 낮은 편에 속하니 걱정 없이 먹어도 되겠어요. 음식이 많아요. 주스도 있지, 국수에 또 멜론이 올라갔고. 이야, 너무 맛있겠어요. 언니 한번 맛있게 들어보시고. 네네. 깜짝 조연 멜론 덕분에 감칠맛 제대로입니다. 멜론이 들어가니까
단맛이 있어서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야. 자, 그럼 제가 후식으로 이제 멜론 주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빛깔. 그래, 이 맛이야. 오늘 진짜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사장님, 밥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멜론으로 앞으로 어떻게 좀 성장시키고 싶어? 앞으로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가공식품도 만들고 네. 체험장을 만들어서 네.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도 생길 거고, 네. 좋은 또 멜론으로 제품도 생길 거고. 문화 공간처럼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제가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만능 일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광집씨를 애타게 기다리는 또 다른 멜론 농가. 아이고, 여기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와서 빨리 오셔야지. 일로 와. 예. 합시다, 일합시다. 예. 사장님, 그럼 제가 뭐 하면 돼요? 이제 멜론을 네. 이제 수확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멜론 달려 있는 멜론을 잘라서 가지고 가서 이제 선별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근데 이게 이렇게 따라가서 따긴 따는데 어떤 멜론이 신선하고 맛있는 거예요? 일단 네트가 이렇게 좀 굵게 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배꼽이 단단해야 신선한 거예요. 그러면 따면 바로 먹으면 돼요, 사장님? 조금 후숙해서 먹으면 더 당도가 좀 입당도가 올라가고 좀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먹어도 아삭한 식감을 즐기시는 분은 바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매력 만점이네요. 고창 멜론의 매력은 일단 땅이 좋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멜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창 멜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거 매일 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럼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사장님, 이렇게 자식 같은 이렇게 애지중지가 키운 멜론을 내보냈을 때 기분은 어떠세요? 가격이 잘 나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담고, 근데 너무 안 좋을 때는 담으면서도 씁쓸하죠. 네.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이 나올 때 자본 경제에 의해서. 네.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 같은 멜론이 어디 가서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농부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자, 당도 충전하시고 수분도 충전하시고 뭘로? 멜론으로 해요. 여러분들에게 멜론을 적극 추천합니다. 여름 과일의 신흥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농민들의 땀과 노력에 있었습니다. 애정이 담뿍 담긴 고창 멜론으로 무더운 여름 달래보면 어떨까요?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여행은 걷는 거잖아요. 새로운 길, 낯선 풍경. 루무통은 모든 순간을 더 가볍고 편하게 만들어줘요. 오래 걸어도 편안한 여행을 위해 걸을 땐 루무통 진짜 편하네.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오늘도 변비네.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 해결 메이킨. 쭉 신부로 살까 했는데 켜졌다. 6시 꾸먹여 살리는 중. 어항 하나 보러 왔다가 집에 아쿠아리움 생겼다. 나의 취향 만능 알리. 알리익스프레스. 폭염이 계속될 때는 한낮 더위를 피해서 주로 밤에 활동하게 되죠. 네, 전주 한옥마을에는 밤에 한옥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네. 3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3일 전에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전주 사대문 이야기에 비빔밥 이야기, 한옥마을 이야기를 비롯해서 한옥마을과 풍남문, 전라가명을 돌면서 이야기를 듣고 여행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하기 참 어려운데 네. 대신
밤에 이렇게 야간 투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한옥마을과 그 부근을 한 바퀴 돌면서 재미나게 여행하고 돌아와서 개운하게 씻고 잠들면 열대야는 싹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여행을 할 때 그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알면 더 재밌잖아요. 네. 이 재정비를 마치고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러 전북이 참 좋다로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 알죠. 네. 시즌2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 이번에는 보니까 전학생도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 짝꿍이 생겼는데 네. 덕분에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더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뭐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네.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까먹은 거 아니고요. 네,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 시즌2 수업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죠. 네,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 시즌2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안 불러주시는 줄 알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이번에는 더 즐겁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또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야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재밌게 저희가 듣고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이만세 씨도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하진 플러스 이만세.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역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역사는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노트가 지금 삼행시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 뭐 제가 또 하는 또 역할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전국 삼행시 짓기 협회 삼국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있군요. 이하진으로 삼행시 한번 보여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이 세상의 역사 선생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느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고창이에요. 네. 고창하면 생각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고창, 수박. 수박, 그렇죠. 복분자, 복분자. 풍천장어. 풍천장어. 그리고 신재효 선생님. 신재효 선생님. 이산저산. 판소리의 대가. 판소리를 집대성하신 분이죠. 그렇죠. 신재효 선생님은 다음에 모시도록 하고 네네네. 오늘은 우리 고즈넉한 산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하면 떠오르는 이 절, 선운사입니다. 고창 선운사 할 때 그 선운이 참선할 때 선, 그다음에 구름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참선, 참한 구름. 참한 구름은 아니고 참선의 구름이 머무는 곳, 뭔가 수행의 도량, 막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선운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운사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자주 갔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고창이 이 한자가 높을 고에 불을 창이잖아요.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 고창에 이 선운사 저도 자주 가봤는데요. 들어가는 길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경관이 매우 빼어나고 우리 계절마다 보는 풍광이 좀 다른데 거기가 또 유명한 게 동백나무 그리고 동백꽃입니다. 그게 이제 봄에 이제 절정을 이루죠. 4월이 되면 동백꽃이 아주 아름다운 선운사니까. 그런데 이 고창 선운사가 특별한 절인 이유가 이곳에 많은 보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동 지장보살 좌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보물입니다. 근데 이 보살께서 일본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고창에 있는 절에 있는 불상이 어찌하여 일본을 갔다 왔단 말인가? 여행을 갔다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행을 갔다 온 건 아니고 유학을 갔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일제강점기에 때는 바야흐로 일제강점기에 도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고창에 잘 모셔져 있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 이 불상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불상이 일본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 불상을 소유한 사람이 꿈에 이제 금동 지장보살님이
나와서 나는 원래 고창의 도솔산에 있었는데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 이게 꿈에 나오는 겁니다. 무시를 했겠죠? 무시를 했겠죠? 개꿈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 이후에 막 몸이 아프고 가세가 기울고 이래서 이 불상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뭔가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니까 여러 사람의 손을 타다가 또 그때 소유주가 이거는 아무 심상치가 않다 해서 고창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다시 불상을 돌려주게 되는 그게 일제강점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그 기운이 있었네요. 뭔가 이게 이제 뭔가 귀소 본능이라고 할까요? 이 보살님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님이 계시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그 부처님은 이제 앞바다리를 하고 앞바다리라고 거기서 이제 돌을 닦고 계시고 근데 보살님들은 우리 그 스님들이 보살님 하죠. 보살님은 이제 거기서 돌아다니시죠. 앉아 계시고 돌아다니시고 앉으면 부처, 서서 돌아다니면 보살이다. 그럼요. 색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좀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처는 쉽게 얘기하면 깨달은 분을 부처라고 하죠. 부처님은 깨달은 분. 그럼 보살은 뭐냐? 보살은 이분도 사실 깨달음의 수치가 사실 부처님급이지만 부처님급이지만 이 세상의 많은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를 잠깐 유예하시고 옆에 있는 중생 부재에 너무 이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점을 다 마쳤어요. 지금 숨막 쿰라우드입니다. 최우등 졸업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나 떠나고 나면 이 후배들 어떻게? 이 후배들한테 족보도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 알려주고 이렇게 다 케어를 해줘야겠다는 그 선배의 마음으로 졸업을 유예했다. 보살이. 이렇게 목탁 개인기에 모셨습니다. 실감이 나네요. 선운사에서 숲길로 조금 걸어가시면은 도솔암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도솔암. 암자 할 때 그 암. 근데 여기서 도솔암의 옆에 있는 이 석벽이 있어요. 이 석벽에 높이가 16m 가까이 되는 큰 마애불이 있습니다. 마애는 절벽 애자. 절차 탕마할 때 깎는다. 절벽을 깎아서 부처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애불이 또 유명한 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가보시면은 정말 독특한 이제 이목구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이목구비를 하고 계신데 이 부처님의 가슴 명치쯤에 감실이라고 있습니다. 감실. 뭔가 이제 공간이 있는데 보통 여기에는 불경이라든가 뭐 살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놓는 것인데 이 감실에 전설이 어떤 전설이 전해졌냐면 이 선운사를 세운 검단선사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비결이요? 비결. 어떤 의미에서 비결? 비결이라는 게 뭔가 하여튼 특급 비밀이 담긴 책? 이런 느낌인데 이게 또 궁금하죠.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역시 전설이긴 하지만은 조선 후기에 이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전라도 관찰사를 전라감사라고도 합니다.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보려고 했던 거죠. 어쭈?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자기 권력도 있겠다. 궁금하겠다. 열어보려고 하니까 막 벼락이 치고 뭔가 안 좋은 막 자연 막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열어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의 첫 줄이 뭐라 적혀 있었느냐? 전라감사 이서구가 열어본다. 소름이죠? 그 다음에 다시 깜짝 놀라서 공인을 했다라는 전설. 근데 직접 가서 보시면은 실제로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검단선사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라는 전설.
근데 이제 실제로 가시는 길도 풍경도 너무 좋고 가셨을 때 와 이러한 엄청난 마애불이 절벽에 새겨진 부처님이 고창에 있었구나. 선운사 가면 꼭 한번 도소람을 가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이건 뭐 종교를 떠나서 그렇죠. 자연을 벗삼아 또 역사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선운사 앞에는 풍천장어 맛집이 많습니다. 맛집이 많습니다. 가서 장어도 먹고 장어도 드시고 이제 고즈넉한 산사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는 이제 기도를 하시지 않는다면 산책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가서 보면 또 확실히 달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없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 그렇군요. 고창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궁무진해서 다음 편도 제가 고창으로 다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하진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맞아요.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쉽고 너무 재미있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짝꿍이 생겨서 좋을 것도 같은데 이 두 네. 분이 경쟁이 좀 되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두 분 다 이 방송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촬영 현장이 굉장히 활기차지더라고요. 그래요? 재밌게 수업 들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뭐 어차피 1등 아니면 2등이니까 그쵸, 맞아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일취월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고창 선운사 이야기 했죠. 네. 이 시원한 산사 가서 이하진 선생님의 이야기 생각하면서 시원하게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더위를 피하는 데는 동해도 참 좋은데요. 이 동해에서 대문어가 잡힌다고 합니다. 대문어 만나러 가볼까요? 맞습니다. 이목 집중 오늘의 발견. 동해 대문어의 비밀을 캐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노란 플라스틱 상자 가득 검붉은 대문어 한 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상자 무게를 뺀 대문어의 무게는 35kg이 넘네요. 이제 식당이나 시장으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어선으로 다시 가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동해 대문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여정을 제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강원 동해시의 목호항입니다. 목호항은 대문어를 잡는 연승배가 강원도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고 대문어 거래도 활발한 곳입니다. 항구 바로 앞에 자리한 파란 수조. 자세히 보니 동그란 빨판 같은 게 보입니다. 문어요. 대문어. 보이세요? 그런데 이곳 수조에 담긴 문어는 판매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큼지막한 박스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노랗고 동그란 무언가를 잔뜩 들고 있네요. 비장하게 실험 장갑을 끼는데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네, 오늘은 그 동해시에서 올해 첫 대문어 방류를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민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대문어 방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노랗고 동그란 물체는 바로 방류하는 각각의 문어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각각 다른 식별 번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대문어가 방류된 시점부터 해가지고 일정 크기가 방류되었을 때 향후 뒤에 포획되었을 때 이런 대문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성장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류된 이 장소부터 다시 재포획됐을 때까지의 이 대문어 이동 경로와 분포에 대한 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류 사업을 하기 위해 8kg 이상의 대문어들을 선발합니다. 몸무게가 8kg 이상이 되면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개체로 성장합니다. 동해 대문어에 집게로 노란 표시 장치를 달아주네요. 개별 숫자가 보입니다. 이런 대문어가 다시 잡히면 방류부터 다시 잡히는 기간 동안 무게를 재서 얼마나 자랐는지 성장 속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방류 사업의 목적은 베일에 쌓인 대문어의 학술적 연구와 자원 보호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매주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자원이 있잖아. 우리는 자원에서 해야 되는데 일요일 매일 잡아보면
근데 동해 대문어를 방류하는 길에 동행했는데요. 적당한 수심 있는 곳으로 장소를 정합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 동해 대문어를 관찰하기 위해 제가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민들이 망을 풀고 대문어를 놔줍니다. 바다 표면에서 막 방류된 문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곧이어 수면 아래로 잽싸게 헤엄칩니다. 다리 두 개를 마치 날개처럼 좌우로 펼치고 해저면 가까이에서 유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따라가는 대문어의 앞쪽에 검붉은 물체가 있네요. 가까이 가보니 크기가 더 큰 대문어입니다. 깜짝 놀란 대문어는 곧바로 먹물을 쏘고 주랭랑을 칩니다. 영역 다툼을 하려던 걸까요? 커다란 문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점으로 갔습니다. 대문어가 또 보이네요. 해저면 바위 쪽으로 이동합니다. 새 집을 찾은 걸까요? 이런 방류 대문어들은 어민들이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동해수산연구소에 이 포획된 개체에 대해서 일단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채집되었을 때 크기 그리고 분포에 대한 정보,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중에서 대문어를 만나는 사이에 배 위에서는 제작진이 어민들에게 방류 사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문어 잡는 배가 문어를 방류를 했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여기 방류를 해서 이 산란을 하면은 많이 뿌듯한 기분 들죠. 그래서 이제 방류하면서 점점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며칠 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바다 생물이 담긴 수조가 있네요. 이 가운데 어떤 장비를 들고 실험실에 나타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온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조 안에 수질 환경이 어떤지 관찰하는 거예요. 애기 돌보시지요. 방금 말한 아기는 바로 대문어 유생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뒤 인공적으로 키우고 있는 동해 대문어인 겁니다. 작년 2월에 부화한 인공종자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년 이상 사육을 하고 있는 셈이죠. 1년이 조금 지난 동해 대문어입니다. 다리 8개가 제법 길게 자라 우리가 아는 문어의 형태를 갖췄네요. 이건 370일째 모습입니다. 수조한 기둥에 딱 달라붙어 움직이고 있네요. 수명이 3년에서 4년으로 추정되는 대문어의 완전 양식에 성공하려면 대문어들의 유생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네, 대문어 유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어미 문어가 필요합니다. 보통 자연에서는 성숙한 암컷과 수컷이 11월에서 12월쯤에 메이팅을 하고 5, 6월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미 대문어를 4, 5월에 확보를 해서 실내 수조에서 자연 산란을 할 수 있게 사육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해 대문어를 연구하는 또 다른 기관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입니다. 동해 대문어 같은 강원 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곳이죠. 이 센터에서는 현재 6마리의 문어를 관리하는 중입니다. 그중에 어미 문어를 볼 수 있는데요. 문어 수정란 같은 경우는 8개월에서 9개월 이제까지 수정란 상태로 있다가 부화를 하면 저희는 이제 연안 해역에 방류를 하고, 그리고 또 남은 개체로 먹이별 시험 연구도 진행하는 등 이제 인공 종자 생산 기술 개발을 목표로 이제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어는 보통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한두 마리 부화할 때까지 알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모든 수정란이 부화하고 나면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이제 모성애가 좀 강한 생물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앞으로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국내 기술로 대문어 증식과 인공양식 연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인데요. 베일에 쌓인 동해 대문어, 그 비밀은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문어는 강원도의 수산 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생물입니다. 1kg당 3만 원에서 4만 원에 팔려 한 마리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동해 대문어의 자원 증식과 인공 양식 연구가 성공하길 기대해 봅니다. 와, 대문어가 정말 큰데요. 쭉 네. 늘어뜨리면 다윤 씨보다 키가 클 것 같아요. 정말요. 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대문어 유생 보셨죠? 네. 작을 때는 정말 작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성체가 됐을 때는 50kg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저보다 무겁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문어가 얼마나 성장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연구들을 보니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선 시원한 곳에서 좋은 공연 보는 것도 참 좋죠.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문화 공연 소식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작 영화와 뮤지컬 속 감동의 장면들이 오케스트라 선율로 다시 살아납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7월의 시네마 뮤직 콘서트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 뮤지컬 OST를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11일 금요일 오후 저녁 7시 30분 한여름밤의 음악 여행에 함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춘기를 맞은 자녀와 처음 부모가 된 이들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뮤지컬 야춘기야가 완주를 찾습니다. 때론 웃음으로 때론 뭉클한 공감으로 다가오는 이 무대는 7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뮤지컬 한 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네, 매주 수요일 전주 한벽문화관이 문화로 물들어갑니다. 수요일 수많은 콘서트 수수코는 전주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꾸미는 무대로 클래식부터 퓨전 국악, 다원 예술까지 다채로운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데요. 다가오는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열리니까요. 수요일엔 문화의 향기 속으로 빠져보시죠.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2025 세계 음악 여행 렉처 콘서트는 각국의 전통 악기와 음악을 만나고 문화적 배경까지 알아보는 콘서트인데요. 바로 오늘부터 오는 7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옛 도지사 관사였던 전주 한옥마을 하얀 양옥집에서 열립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와 음악의 조화를 함께 즐겨보세요.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요.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곳들과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심할 때는 버티지 마시고 일 쉬엄쉬엄 하시면서 몸이 지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사병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 지나친 냉방으로 건강도 해칠 수 있으니까요.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